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 총회 몇 월이죠? 10월인가 11월? 약 10월 쪽, 예, 10월 정도 될까? 그게 제가 아는 중국 쪽, 저또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아는 경우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됐으면 안 왔을 거예요. 네. 나는 이재명 대통령 시절은 나는 시진핑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중국의 한한령이 해제되는 겁니다. 이미 불려가고 있는데 시진핑이 방문하고 나면 그게 확실히 풀린 거예요. 중국 사회로 풀린 거고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과의 무역이 여러 가지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따면 저는 백령도 프로젝트를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그게 뭐냐면 백령도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령도는 인구가 10,000명인데요. 5,000명이 주민이고 5,000명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NLL, 소위 국방 한계선에서 백령도가 바로 해주하고 그 신청이 받았다는 인당수가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바로 북한 땅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가깝죠, 북쪽이. 그러니까 이 백령도 위치가요, 평양과 엔타이, 중국 엔타이와 우리 인천 딱 꼭지점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등거리에 삼각점이 있는데, 제가 인천시장 때 백령도를 가보니까 백령도 주민들의 말씀이 중국 불법 어로 어선들이 한두 대가 오는 게 아니라 한 200대씩 조조 군사 올려 적벽대전 조조 그 군사를 펴온 배들이 몰려와서 NLL선에 쌍끌이로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중국인들이 이 해물을 잘 안 먹고 다 돼지고기, 육고기를 먹었는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물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의 해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중국 연안은 오염이 돼가지고 해물이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몰려옵니다. 다 불법으로 돈으로 배를 빌려가지고 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거를 긁어가지 않으면 임대료도 못 내니까 죽을 둥 살둥하고 이 불법으로가 돼요. 이것은 우리가 중국 정부한테 단속을 요청하지만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다고 막 전부 다 나포에서 우리 해경들이 맨날 잡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는 발상을 전환해서 돈 주고 사가게 합시다. 백령도에 있다가 어시장을 만들자고요. 노량진 어시장도 만들고 건어물 시장도 만들어서 너희들 돈 주고 사가 여기서 싸게 줄 테니까. 그다음에 관세를 없애서 일단 관세 면제 구역을 만들자. 그리고 비자도 없애버리자. 그럼 백령도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다 통제가 되니까 비자 관세 무효를 만들면 여기다가 일본인부터 동남아인, 대만인, 중국인, 나중에 북한도 다 와서 마음대로 여기서 골프 치고 해양 스포츠 하고 사냥도 다 하게 만들면 이거를 제2의 제주도로 만들자. 제주도를 제일 중국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제주도 가는 여행 경비의 반값으로 제2 제주도를 즐기자. 이렇게 백령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걸 하게 되면 북한이 중국인들 관광객이 들끓는 백령도를 어떻게 폭격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전쟁의 바다를 평화와 경제의 바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되잖아요. 예. 탁월한 발상이 나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될 수 있다고 봤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좋았어요. 시진핑 주석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 시진핑이 저장성인가 부성장 뭐 아무튼 아직 지도자로 뜨기 전에 한국을 왔는데 시진핑을 몰라보고 아무도 안 만나줬어. 이 높은 급들이, 당대표 급들이 장관이나 이쪽이 좀 무시를 당했어. 근데 강서구에 그때 통통한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이 친박이었는데 중국 국경대학교가 나왔어요. 구상찬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총재 박근혜 대표 때였습니다. 그때가 보고를 해가지고 참 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몰라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때는 시진핑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데 보시라이가
떠 있었고 네. 시진핑은 숨어 있었어요. 보시라이하고는 저도 친했어요. 보시라이는 우리 한국에 지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 보시라이가 실각되고 시진핑이 잡았는데 그거를 부상찬이 해서 박근혜 대표가 모든 걸 제끼고 63빌딩에서인가 만찬을 했다는 시진핑과. 그래서 시진핑이 잊지를 못하고 그것을. 그러니 그래서 박근혜하고 아주 친했어요. 좋아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 북경 서점에 가면 박근혜 대통령 책 시련을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한 5종류가 베스트셀러에 항상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따가지고 김장수 국방부 장관 출신이 중국 대사로 와 있었어요. 그다음에 광주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장관 했던 사람이 그렇지. 박근혜 참모로 갔어요. 근데 김장수 대사고 저녁에 함께 합시다. 내가 그때 청와대 그때 방문학자로 있을 때잖아요. 저하고 국회의원 때 친했으니까 같은 광주고 그래서 식사를 해서 내가 물었지 김장수 대사한테 아니 이 양반은 왜 국방장관까지 노무현 정부 한 사람이 박근혜 쪽에 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니 문재인 뭐 쪽에서는 오라는 사람도 없고 저기 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김정일이 만나서 꽃꽃장수했다고 보수 쪽에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왜 NLL 포기했다고 하면 마음대로 그때 말이야 그 김무성이나 이쪽이 막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때 진짜 그랬어? 당시 국방장관으로 그때 회담했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김장수 장관한테 13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로 양 국방장관 회담을 평양에서 했는데 대통령한테 평양 가기 전에 물었답니다. 대통령이 저한테 주실 맨데이트가 있으니까 NLL 문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북측에서 양보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감수하고 이거를 합의를 끌어내시길 바랍니까? 대통령이 물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고 장관 소시대로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NLL 포기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보면 왜 그쪽에서 그렇게 공격하는데 말 한마디 안 해주냐. 자기가 박근혜 캠프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정말 그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근데 어찌됐건 네. 김장수 그때 대사가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끝나고 일본 승전 기념식 천안문 광장에 군 행렬을 하잖아요. 그 개전 행사 때 박근혜 대통령을 초대하려고 시진핑이 그랬는데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보고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라고 올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그 천안문 앞에 광장 전승절 기념식에 항일 전승 기념식에 왼쪽은 푸틴, 오른쪽은 박근혜 이렇게 아마 시진핑이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분위기에 내가 했거든요. 우리 대사나 그때 청와대 해양수석이 김영임 저하고 테니스 치는데 저 기억이 안 나요. 그 수석하고 제가 친했는데 수석님한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 백년공 프로젝트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좋을 때 뭔가 남는 텐저블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뭐 남보고 뭐 한중관계 좋아져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옷을 뭐 한복 입고 뭐 파란 색깔 입으면 무슨 뜻이고 이런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로 언론을 채우는 게 아니라 딱 손에 잡힌 게 이거다. 김영석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제가 우리나라 해수부 장관 그 여자 있었잖아요. 헛속에 진주라고 말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자 해양부 장관과 중국 해양부 장관이 매년 1회씩 정기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합의가 됐어요. 내가 제안한 이게 백년공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시진핑과 박근혜 회담에 이게 의제가 올라오면 게임 끝나는 건데 올라오긴 했는데 나중에 빼버렸더라니까 중간에. 그래서 내가 김영석 수석한테 아니 수석은 이게 나랑 합의했는데 왜 이게 정상회담 의제에서 빼버렸습니까? 누가 나는 지금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송영길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야당 시장 누가 뺀 것 같아요. 어떤 놈이. 그럴 수도 있겠고. 어떤 놈이 모르겠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했으면 오케이 해서 게임 끝났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엔타이에 그
거기 출항할 해운 업체도 만나가지고 내가 그 용안항이라는 데가 항이 있습니다. 항구도 갖고 다 합의까지 해놨어요. 페리까지. 그게 그때 냈으면 100년도는 황금의 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정말 긴장과 분쟁 지역을 네. 평화 번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신진주 주석이 아펙 총회에 오면 그 관계에 한번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운문을 띄워서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는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그걸로 풀어보고 한러 관계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이제 북한이 다시 두만강 철도를 연결해서 했습니다. 제가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핫산 지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두만강 바로 앞에 거의 철도로 푸틴이 제공했던 러시아 특별 열차를 타고 제가 북한 낮은 성공까지 가는 아마 우리나라 최고위급은 제가 처음일 거예요. 네. 그 한강 철교를 아니 그 앞 두만강 철교를 그 러시아 특별 열차로 타고 지나가는데 정말 김정은 씨의 두만강 푸른 물그 노래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낮은 성공 가는데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보내던 목둔도가 보이고 네. 그 해안선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진짜 트럼프가 말한 대로 동문관계 화폐기는 최고의 휴양 레저 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저기 지금 김정은이도 거기 원산까지 쫙 했다는 거예요. 왜 이 고민을 못 이루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만약에 이 러시아가 이렇게 만약 풀리면 이 문제를 같이 러시아와 북과 우리 미국, 한국이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맨날 동해바다에 한미일 군사훈련만을 강조하는 이 우리나라 보수 언론과 이 부동시 윤석열한테 맡겨놨다가 이 동해바다가 전쟁의 바다가 더구나 독도를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자유래요. 그리고 동해바다를 일본해라고 작전지도에 쓰는 이 한미일 군사훈련 합동 이것만 강조하는 했던 오바마, 바이든, 윤석열 이 체제에 비해서 트럼프는 강력하게 어떤 지적을 하느냐 이 멍청한 바이든과 민주당 정부가 러시아, 중국을 한국으로 가깝게 만들었다. 러시아, 중국은 분리돼야 되고 디바이앤 룰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되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풀어내야 된다는 게 트럼프의 일관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에서도 러시아 제재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을 풀어내면 미러 관계가 풀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저는 동해 벨트를 풀어내면 그래야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까지 이 영동 지역의 경제와 번영 발전에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북극 항로 시대의 부산항이 정말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국민의힘만 채워주는 이 영동 지역, 영남 지역 이 사람들의 확고한 발전 비전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맨 거기서 한미일 삼각 군사훈련만 해서 자기네 군대가 나중에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할 거예요. 갔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암당 광주광역시당 당사에서 특별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송 대표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벌써 예정된 시간이 지금 지났거든요. 지났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지났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이 송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제 분노는 윤석열 구속된 뒤로 서울구치소 같이 보내고 국가적 비전, 응대한 비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오늘은 광주에서 했지만 다음 또 여의도에서 하실 거고요. 아마 전국으로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 또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송영길 대표가 재판을 하루빨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잠깐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짧게 하시면 시간이 좀 네, 지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성령길을 굴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제가 3년의 세월을 거쳤지만 결국 성령길이 풀려나고 윤석열, 김건희 다시 서울구치소 입소하는 날 특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시당 위원장 이주연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와!